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을 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자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그동안 급등세를 씌워냈기 때문이죠.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쉬어가자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중심으로 외국인이 8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꾸준히 개인의 매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는 양상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어제 삼성전자의 가파른 급등세 놀라웠습니다. 12거래 연속 쉬지 않고 뛰는 삼성전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9% 넘는 급등세 이후에 마무리됐는데 오늘 삼성전자 조정이지만 많이 빠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6거래 연속 오르다가 오늘 잠시 쉬어갑니다. 3%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탑 종목들이 잠시 쉬면서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인데 사실 상저하고 그러니까 뒷심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올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순환매 업종 대비하는 전략 또한 오늘 세워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자, 브리핑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 봐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머니코드에서 어제 그 미국 시장이 끝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왜 시간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까에 대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요. 그러한 흐름들이 정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주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됐었겠죠. 그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4월 이후에 엔비디아는 5.46%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은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실적 고스란히 말씀드렸지만 시장 예상을 상회한 긍정적인 실적과 그리고 더군다나 1분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가이던스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떨어졌고 정규장에서 5.5% 가깝게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젠슨학 CEO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의구심을 증폭시킨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입니다. 2027년 수요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재고를 축적하는 흐름들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주가 떨어졌는데 어떤 얘기냐. 사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들을 연출하길 바랬던 거죠. 그러면서 기업 실적이 급증을 하고 이게 주가의 추가 상승의 랠리를 부어주는 그런 흐름들을 원했었는데 젠슨학 CEO가 한 말은 공급 대란의 장기화 기대를 좀 일축시키는 그러한 멘트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붙었던 가격 프리미엄 기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시장 기대와 다르게 현실은 메모리 부족이 혹시 완화가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면서 초과 이익에 대한 둔화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와 다른 멘트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주에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젠슨학 CEO의 컨콜에서의 발언이 반도체주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죽였지만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살렸다라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반도체주 일단 설명드렸고 소프트웨어주는 왜 살렸냐 그거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AI의 소프트웨어의 위협을 잘못 판단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엔트로픽의 클로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AI 산업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젠슨학 CEO가 이거를 우려를 일축시키면서 소프트웨어는 반등, 그러나 반도체주는 떨어지면서 엔비디아는 살리지 못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잘 이런 부분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 시즌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스토리가 부재해서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밸류에 대한 누적 피로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AI 섹터 관련해서 평가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머니코드에서 이전에 잘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분석해드린 바가 있는데 4분기 13F라고 해서 글로벌 세계 펀드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뭘 편입했고 뭘 편출했는지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AI 로테이션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칩 제조사에서 AI 서비스 기업으로 바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 투자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하이퍼 스케일러들 자본 지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속이 될런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AI 시대에 급등나 변동성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AI 투자 대비 수익화 속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수익을 정말 낼 수 있는 것을 증명하라는 듯 시장은 이걸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익화 관련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옥석 가리기가 절실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 되겠습니다. 올해 말 6,500까지 대폭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강세장일 경우에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축이 잘 뒷받침된다면 이거는 7,6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고하저 패턴을 보일 거라고 하면서 EPS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78%로 올려잡았는데 상반기가 조금 더 높고 하반기는 약간 낮아질 가능성 있는데 하반기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도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 대비해서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도 24만 8천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실적 괜찮은데 주가의 레벨이 낮다,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적으로 신규 편입했고 삼양식품을 좀 덜어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주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좀 낮췄네요. 비은행 금융권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고점에 대한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보시고요. 코스피 대폭 상향한 이유, 모건 스탠리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봤습니다. 긍정적으로요. 그러면서 원화 강세와 그리고 내수 회복 이런 부분은 사실 경제의 펀더멘털을 탄탄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인 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면은 유동성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이 증시를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국내 주식을 갖다가 외국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최근 일어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계 기관들에게 우리나라 주식을 세일즈, 그러니까 영업할 때 그들은 항상 물어본다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뭔지 아냐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한국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달라졌습니다. 한국 주식을 한국 국민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장에 투자했던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동학개미로,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유동성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정말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최우선 업종 선호 이런 부분을 반도체, 방산, 전력기기, 자동차 여전히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섹터는 앞으로 코스피 6천, 코스피 7천 가는 길목에 코스피 추가 상승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해외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업종 진단하는 건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한 10시 9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미국에서 불어온 엔비디아 삭풍에 장 초반 6,200선을 반납하며 출발을 했는데요. 이를 회복하면서 6,290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금 6,200선을 내려놓으면서 조금 변동성 장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이 쉬어감에 따른 영향이 큰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점차 키우면서 현재 시간 4.37%까지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장 초반 잠깐 이 반도체 투톱이 다시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전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도 6,200선을 내려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합산 시총이 거의 코스피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 조선 방산 원전 쪽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받쳐주는 장세를 보였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방산 쪽으로 이 상승분이 좀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76%가량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그래도 3%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 로템도 2.5%가량 상승 중입니다. 일단 오늘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UAE와 35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한국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 장 초반부터 모멘텀이 붙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UAE뿐만 아니라 원전은 지금 동남아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와 한국 간의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5%가량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1.48%가량 상승 중입니다. 다만 지금 조선, 방산, 원전까지 장 초반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조금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면서 이 수급 쏠림이 조금은 없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0.5%가량 소폭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상승분을 모두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금융업종도 일제히 오늘 하락하면서 조금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법안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금융업종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AI 밸류체인단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코스피 안에서 가장 크게 튀어오르면서 10.89%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의 이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10% 넘게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주목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시총 대형주단 안에서 쉬어가는데 그간 시장을 이끌어줬던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지, SPG 까지 로봇주들이 조금 오늘 낙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마찬가지로 리노공업이나 동진세미캠, ISC 같은 종목들도 반도체 소부장주들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산천당 제약이 오름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를 갔었죠. 오늘도 8% 넘게 추가적인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이 유럽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약, 먹는 비만약에 대한 제네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다만 장 시작 전에 5조 원 규모가 아니라 사실 508억 규모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흔들리나 싶었지만 정규장 시작 이후로 10%가량 급등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D&D 파마텍도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올릭스도 8% 넘게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나머지 페트론 같은 종목들은 조금 하락하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개별적인 호재성 소식이 있는 종목들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좋습니다. BHI 2% 넘게 상승세 유지, 우리기술도 2%가량 오릅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가 대북 경협 관련주입니다. 남북 경협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 측에서 관련된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여전히 원하고 있다라면서
아직도 북한과의 대화 협력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아난티 같은 종목들 지금도 7%가량 오르고 있고 좋은 사람들 또 코데즈 컴바인 같은 종목들은 10% 넘는 강세 탄력이 붙기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테마 장세가 연출되고 있고 대형주 위주로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위주로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이 엔비디아가 5% 넘게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밀렸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2%가량 하락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6,200선 내려놨습니다. 6,19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6,200선 부근에서 조금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6,200선을 지지받으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이 점을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가량 하락하면서 1,181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의 낙폭이 그다지 과하지 않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이 1.84%가량 가장 크게 밀립니다. 시총 대형주 그 안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이 조금 밀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밀리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점이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개인이 지금 3조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 것에 비해 외국인은 3조 원 넘게 팔고 있는데요. 오전장 들어서만 지금 조단위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3조 원 가까이 순매수, 기관도 3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3조 4천억 가량 팔면서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과 기관만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이 쉬어감에 따라 개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다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계의 그 외국인의 매물 이런 부분이 출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 상장된 ETF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ETF에서 삼성전자 사겠죠. 그런데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에 투자를 할 때 법인세 면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한 종목당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어제 삼성전자가 9% 넘게 급등하기도 했으니까 그런 비중을 넘게 된 거죠.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 일 같은 경우에는 매물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반등은 뭐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요.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그쪽에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같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에서 앞으로의 이슈나 그리고 선점 구조나 시장 점유율의 확대 이슈나 이런 부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JP모건에서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HBF 시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니코드에서 2월 4일에 이 부분을 방송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HBF의 아버지가 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HBF의 뭐 개념부터 앞으로 사용처 확대 그리고 가능성, 성장 여력 이런 부분을 시간을 들여서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HBF 잠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HBM의 시대이잖아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고 HBF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앞에 플래시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HBM을 그냥 사람의 두뇌라고 보시면 되고 HBF는 그러니까 저장 장치, 창고, 굉장히 큰 창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은 D램, 수직 적층한 이렇게 구조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속도를 결정합니다.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 GPU 탑재에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GPU, 속도 이런 부분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죠. HBF, 지금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공동 협력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앞에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적층했지만 HBF는 낸드 플래시, 비휘발성 메모리죠. 이걸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쌓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창고라고 했잖아요. 저장 용량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HBM 대비 최대 10배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저장 용도로서는 획기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장용량 큰데 전력 효율성도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굉장히 AI 데이터 센터 이 시대에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고요. 2030년부터 수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낸드 쪽 느낌 확 오시죠. 그런 부분에서 차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HBF의 아키텍처 구조가 두 가지로 JP모건에서는 제시했는데 GDDR 플러스 HBF 그러니까 속도 플러스 저장 용량 되겠습니다. 두 번째 HBF 플러스 GPU 플러스 HBM 그러니까 저장 용량 플러스 연산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섞어서 이제 한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기술적으로 난제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낸드 두께, D램 대비해서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쌓아 흘리는 적층 공정이 약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선점해야지 HBM 시장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잘 보시면서 기업의 대응들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BF의 가격이 일반 낸드 대비 3배에서 4배 이상 프리미엄이 예상이 된다라고 JP모건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AI 생태계 다음은 D램 다음에 낸드이다 이러면서 최근 낸드에 대한 시각이 엄청 많이 또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얘기됐고 삼성전자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총 12위인데 TSMC 아시아내 다음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JP모건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 메모리 같은 경우에 업사이클 굉장히 높고도 긴 사이클이 유지될 거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니까 보시고요. 두산 DS투자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20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거의 최상단입니다.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 목표 주가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잡으면서 할인율 축소 50%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은 사실 이제 모범 사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법 그런 부분이 이제 통과됐잖아요. 그러면서 자사주 12.2%를 전략 소각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공시를 내놨습니다. 근데 12.2% 전량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15.2%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임직원료, 목적 자금을 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뺀 겁니다. 그러면 12.2%인데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본 거고요. 이게 규모가 꽤 큽니다. 한 2조 3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형 M&A 한 건 이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범 사례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타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두산이 그동안 사실 상법 개정 추진 이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비정상적이었죠. 그런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승계 이슈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망설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 이슈 이전부터 두산은 약간 모범 사례를 거쳤다라고 DS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본 효율성 개선 의지, 대표적으로 돈을 기업들이 얼마나 버느냐, ROE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면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기업을 벌어야 현금 주머니가 두둑해야 이거를 주주에게 환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ROE를 개선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두산 입장에서는 SK 실트론 잔여 지분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SK 실트론 잔여 지분을 인수할 때 또 외부 차입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는 전량 소각한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종업계, 경쟁력이 비슷한 동종업계에 대비해서 확실히 차별화 전략이 생겼다라고 DS투자증권에서는 본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잘 가고 있고 어쨌든 ROE 개선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럼 앞으로 주주 완화 정책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연쇄 반응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동시에 메리츠증권에서도 두산을 리포트 내놨거든요. 160만 원 올려 잡았습니다. 160만 원, 200만 원 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공격적으로 제시한 DS투자증권의 의미 밝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 6에서 7%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DS투자증권에서는 여전히 탑픽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시각이 좀 엇갈립니다. 어제였습니다. 지역 난방공사에서 배당 성향을 예상보다 낮추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등도 역시나 배당 성향 앞으로 낮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한국전력에서는 국내 증권사에서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DS투자증권에서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92,000원으로 올려 잡았거든요. 거의 50% 기존 대비해서 상향한 겁니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전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2분기부터 원전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전망 또한 상향한 흐름들이 있는데 물론 전기요금이 동결될 가능성을 가정했을 때 구조적으로 S&P 약세 반영 이거는 뭐냐면 이러니까 한국전력이 이제 전기를 사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값싸게 전기를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나빠지지는 않는 거 그런 구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투자비 20조 원 들어갈 거거든요. 그걸 고려하더라도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됐으니까 이 부분 좀 보시고요. 다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6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이유는 배당이 아쉽다라고 봤습니다. 어제 지역 난방공사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배당 성향을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상장돼 있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 평가 굉장히 신경 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눈치 본다면 배당 성향 높여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재무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재무 안정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배당 성향 이런 부분을 확실히 높이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배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당에 관련해서 눈높이가 좀 달라진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엇갈리는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항공 국내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좀 속속들이 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KB증권에서 기존 대비 한 26%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 39,000원 제시를 했고 거의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가 거의 상단에 위치를 할걸요. 매수 유지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항공우주 사업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항공우주 사업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민항기 중심으로 항공기 부품 공급에 따른 그 결정적인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건데요. 그동안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았죠. 민항기 제조에 대해서도 침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기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올해 글로벌 항공기 제작을 했을 때 2018년 수준을 회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 누적으로 봤을 때 항공기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됩니다. 그래서 민항기 생산을 증가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민항기 생산이 늘면은 그쪽에 들어가는 부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항공기체 부분에서 장기 영업이익이 상향될 요인이 있겠죠. 이걸 첫 번째 요인으로 좀 봐드리고요. 두 번째는 군용기입니다. 수명 연장, 성능 개선, 제조, 정비 이런 MRO 이쪽인데 작년에 이쪽에서 대규모 사업을 수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2032년부터 이쪽으로 본격적인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군용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무인기 사업입니다. 여기 수익화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무인 드론 그리고 레이저 탐지에 크게 걸리지 않고 전투기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드론용 무기 근데 무인으로 하는 거죠. 사람 타지 않고 그런 부분으로 수익화가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매출 확대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으로 대한항공은 세 가지
우주항공 이런 부분으로 지금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외에도 기존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물 업황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조 5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되면서 1년 사이에 한 40% 성장할 가능성이 언급이 됐으니까 보시고요. KB증권이 대한항공 긍정적으로 바라본 시각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최근 증시에서 IT만 보지 말고 IT도 강한데 IT 외에 어떤 투자 전략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도출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을지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올해 한국 증시는 IT 잘 가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금융 업종도 수익률이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말 이후 빅테크 중심의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소재, 산업재는 강했죠. 근데 이 섹터가 블루칼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루칼라 주식 귀한 이런 부분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산업 이런 부분은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은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 수익률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술했고요. 하지만 소재 업종을 잘 봐야 하는 이유는 글로벌 지표, 경제 지표와 상관관계 개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관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뒷페이지 보면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소재 업종 관련해서 저평가 소재 섹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주가, 밸류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저평가 소재 섹터를 쭉 분석을 해놨습니다. 리포트 보면 저는 핵심 기업만 적어놨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금호석유화학, 코롱인더, KG스틸, 세아홀딩스, 대한유화, 롯데정밀화학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저평가 소재 섹터 순환매 업종 전략에서 살펴볼 바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이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강하게 튀어오른데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여력, IT에 있다. 여전히 핵심 축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 중요합니다. 네, 대신증권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6천 돌파하면서 오늘 조정받아도 그래도 6천 위에서 있습니다. 지금 한 6,168선 보여주고 있는데 전열을 재정비해야 될 때라고 하면서 최근 이제 6천까지 이제 올라온 이후에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좀 밝혔습니다. 오늘 같은 조정장에서 좀 필요한 리포트겠죠. 일단 코스피 5천 돌파한 이후에 한 달 만에 6천을 돌파를 하면서 반도체 실적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훈풍이 들어왔고 기업 가치 제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축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법 통과 이런 부분 때문에 상법 개정 통과 때문에 정책 기대감은 일정 부분 이제 오를 거, 그러니까 증시에 반영이 거의 됐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이제 실적도 거의 공백 기간에 진입을 합니다. 3월 말에 주총이 있고요. 일부기 프리 어닝 시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진화 흐름들 나타나죠. 핵심 이벤트 보셔야 됩니다. 일단 3월 1일입니다. 한국 2월 수출일 발표 있는데 반도체 수출이 또 한 번 최고치를 역대 최고치를 쓰는지 이걸 좀 보시고요. 중국 양회 개막이 있습니다. 3월 4일. 근데 이쪽은 경기 민감주의 방향성을 가늠할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대규모 재정 부양에 대한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하시면서 관련 수혜주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6일 그다음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경기 심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이 부분이 차익 실현에 또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핵 협상, 미국이 좀 강경한 태도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해야 되는 이슈이고요. 그때 머니코드에서도 관세 이슈보다는 이란, 이런 협상에 대한 난항, 여기에 파생된 우리 시장의 경계 매물 이 부분을 더 리스키하다라고 봤죠. 그리고 케빈 허시 차기 연준 의장의 청문회 일정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이익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쿼리에서도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올려 잡았겠죠. 그래서 뭐 시장은 지금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 반전에는 거의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신증권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견고한 섹터로 비중 확대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대표적으로 반도체 당연히 있고요. 디스플레이, 에너지, 유틸리티, IT, 하드웨어도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법 개선 이후에 실적으로 연결된 섹터 굉장히 또 중요하죠. 통신 소매, 유통, 가치주도 순환매 업종 그런 부분에서 업종 전략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납니다. 오늘은 조정을 받아도 우리가 이렇게 조정 맞았을 때 어떤 전략을 취하면서 뒤집을 수 있을지 반전의 기회도 누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난희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은 좀 조정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미국의 이제 운용사 블랙롤이라는 보통 이제 그런 데는 ETF 관련한 그죠? 그런 어떤 운용사가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한 30% 넘게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매도를 하죠, 그죠? 한 아침부터 한 1조 가까이 이제 매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동안 이렇게 이제 지수가 빠지면은 약간 좀 되돌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매도가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가 삼성전자도 좀 조정을 보고 SK하이닉스 물론이고 현대차 뭐 이렇게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지수 관련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구간은 밑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 아니면은 약간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것이 조정을 보고 내일 또 다음 주에 또 간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도 지금 보면은 외인들이 어제도 뭐 2조가 넘게 매도가 나오고 오늘도 지금 보면은 거의 3조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금 처음 주식을 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막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뭐 3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뭐 150만 원 간다 이게 아니고요.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조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하고 일치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은 대형주 이런 위주보다는 개별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삼표시멘트라든지 뭐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던 뭐 대북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코데즈 컴바인이라든지 뭐 삼표시멘트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좀 개별적인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전선주 중에서는 뭐 대원 전선이라든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이제 물론 지금 원전들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연속성 이런 것들은 조금 캐션 마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 수급이 물론 지금 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수급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거래대금이 38조였는데 거기에서 20조가 넘는 20한 5, 6조가 전부 다 저 세 종목에 다 편입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수급이, 저 자금들이 과연 이동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저기서 오늘 매도가 나왔지만 다시 또 이끌어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오늘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월요일도 보고 화요일도 보고 그렇게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확연하게 저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개별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거래대금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의 어떤 시장 방향성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저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서 뭐 로봇이 테마가 확연하게 딱 움직인다든지 뭐 원전이 딱 그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오늘 사실 좀 바이오도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급이 딱 몰리게 되면은 이제 저쪽 분단의 종목들은 일단 박스권이나 조정이나 이런 거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지수가 6,00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뭐 500포인트를 조정을 본다든지 얼마를 봐도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 것이 그동안 2,000포인트에서 이만큼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수에 대한 이런 감각이 조금 무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지금 보면은 너무 이렇게 얼마입니까? 20만 전자 그저 150만 릭스 이렇게 그죠? 현대차 70만 원 이렇게 그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 제가 지수가 내렸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대응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마지막 주 오늘 금요일이고 2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너무 그저 환상적으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오늘 좀 조정을 보고 이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다. 그 이유는 뭐냐? 그동안 많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좀 잘 마무리하시고 그죠? 차분하게 다음 주 이렇게 전략을 좀 보시면은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다음 주 3월입니다. 3월 전략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코너는요. 상법 개정 관련해서 수혜가 뭐가 있을까 전격 분석해드립니다. 잠시만요. 미국 기술주가 26일 일제히 하락했다.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를 웃도는 4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지만 AI 투자 과열과 설비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되며 매물이 쏟아졌다. 다우지수는 0.03% 상승에 그쳤고 S&P 500은 0.54%, 나스닥 100은 1.18%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시간호의 거래에서 상승했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매출 전망에 대한 구체적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정규장에서 5.5% 급락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AI 스토리의 초과 수익 구간이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도체 전반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브로드컴과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이 3부터 5%대 하락했다. 반면 전날 급락했던 소프트웨어주는 반등했다. 세일즈포스는 4% 상승했다. 시장의 초점은 깜짝 실적이 아니라 AI 투자금의 수익 전환 시점으로 이동했다. 삼 차 상법 개정안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잖아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찾기 굉장히 분주하시죠.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법이 1차, 2차, 3차 개정됐고 좀 4차도 예정되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 일단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첫 번째 상법 1차, 2차 개정의 포커싱은 이사회의 이사들의 책임 강화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포커싱한 게 1차, 2차 개정이고, 그럼 이번 3차 개정은 어디에 포커싱을 한 거냐? 지배구조 선진화입니다. 그리고 그럼 4차 개정은 뭐냐? 플레이어들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들어갈 건데,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다가 이 지배구조의 그 선진화 법안으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큰 틀을 보면 아주 큰 틀은 비정상적인 자본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가면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차, 2차 개정은 가장 상단에 있는 경영을 하시는 이사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확실히 강화시키겠다는 게 지금 통하고 있고 이번에 3차 개정은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선 3차 개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켰고 그리고 주가 억누르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아마 4차가 되면 이제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공정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법안으로 따라갈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네. 지금 보면 이번 3차 개정의 주요 안은 뭐냐면 자사주 강제 소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자사주를 신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1년 안에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고 기존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1년 반 안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이제 골자로 합니다. 네. 그런데 몇 가지 예외 규정은 뒀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사주를 유입해서 사들여서 임직원들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통과하면 정규적으로 통과하면 그건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나머지 부분들도 일부 허용해 주는데 기본 골자는 이제 일단은 자사주는 앞으로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선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정책이 참 무서운 건가 싶은 부분이 상법 개정 통과 하루 만에 자사주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기업들이 등장을 네.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부분 좀 언급해 주시죠. 또 두산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두산이 대표적이죠. 네. 우선 두산은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 1년 반 전에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네.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제 합병 이게 때문에 굉장히 두드려 맞았죠, 사실은. 네. 그것 때문에 두산 이사회에서 이 법이 통과하자마자 26일 이사회에서 바로 보유 중이고 있는 320만 주를 전량 이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임직원 보상 목적의 RSU 그러니까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죠. 이 RSU 물량인 63만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250만 주 정도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이제 두산이 원래는 두산이 당초 예정대로 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16%대였던 자사주를 2027년까지 3년간 6%로 10%를 소각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전량 소각했기 때문에 바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죠. 네. 뭐 자사주를 소각하면 바로 주가에 반영되니까. 그리고 이제 KTNG 같은 경우도 이사를 열고 한 1,100만 주를 바로 강제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시작이라 봅니다. 네. 아마 주주총회 때 여러 가지로 이 자사주 소각 이슈들이 있을 텐데 우선 자사주 물량이 많은 기업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신영증권이 제일 많아요. 51.2%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부국증권이 42.7%. 지금 아마 증권주 중에서 요 그룹들은 별도로 받아줄 겁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네. 꽤 많아요. 예. 그리고 미래생명도 많고 그리고 롯데지주, SK 요 순인데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두산은 한 15.2%밖에 안 가지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기업, 자사주 많은 곳들은 좀 주지에서 보면서 아마 투자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증권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6천 넘어가면서 상당한 수혜는 또 증권이 받아가잖아요. 네. 지수.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상법 개정안 통과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가치가 뛴 그런 증권주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지금 자사주 소각 수혜주 찾기 굉장히 혈안이 돼 계시거든요. 뭐 그러면서 뭐 금융주나 지주회사가 같이 뛴 흐름들이 먼저 나타나곤 했었는데 여러 가지 낙수 효과 좀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과 실질적인 이익으로 또 ROE 개선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주문이 나오고 있는 나오죠. 상황이라서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지 자세한 전략 좀 들어볼게요. 우선 저는 크게 두 가지 섹터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금융주와 일반 오너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지배 구조의 핵심에 있는 이 계열사들이 자사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롯데지주라든지 그리고 SK라든지 그 외에 뭐 삼성물산도 일부 있고 이렇게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 현황의 섹터와 그리고 금융 쪽에 있는 자사주 보유가 많은 방금 이야기했던 신영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국증권이라든지 이렇게 미래에셋증권 같이 이쪽이 많은 섹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섹터는 약간 자사주 상법 3차 개정에서 좀 분리해서 분석을 해서 봐야 된답니다. 네. 우선 전자인 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자사주 이 소각 이슈와 이번에 그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이슈를 같이 보는 수혜주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 두 번째 연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뭐냐면 응누르기, 강제 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되면 아마 저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는 누르기가 없으면 차라리 주가를 띄워서 배당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과 함께 고배당 정책으로 가면서 이 지주, 그러니까 각 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이 두 가지 수혜를 동시에 누리면서 장기적인 포석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테마주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주사 쪽이고요. 금융 쪽은 두 가지 동력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주가가 6,000포인트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이 자본시장 자체에 대한 이 어떤 수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증권사들에게. 네. 리테일이 당연히 따라올 거니까. 이 수혜 플러스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는 이 수혜가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증권주나 이쪽 금융주를 보시는 분들은 주가 요즘 좀 조정되고 있던데 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게 바로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반영된 부분이 꽤 있어서 이 선반영 플러스 자사주와 그리고 소각과 이 코스피의 이 오르는 이가 동시에 물리면서 오르는 이 동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금융주 쪽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사주 3차 상법 개정의 수혜주긴 하지만 조금 분리해서 보면 다른 관전 포인트로 보면서 이 투자의 포인트를 찾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상법 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다. 이미 예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재계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장은 또 환호해서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차 상법 개정의 큰 포커싱이 뭐냐면 지배구조의 투명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서 이제 자사주 소각했는데 자사주를 소각하고 나면 사실은 경영진, 그러니까 오늘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은 사실 사라집니다. 그러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죠. 경영권 방어책을 좀 고안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와 함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오늘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은 아마 새로운 국민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면 일단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이 주가를 누르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지배구조를 다른 형태로 개편하는 쪽으로 동력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 지주사나 정점 있는 기업들은 저는 눌러져 있던 주가가 빨리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럼 오늘가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굳이 눌러 있는 주가가 오르면 이걸 누를 필요가 있어? 차라리 있는 주식에서 최대한 많이 가져오자. 그게 배당이죠.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자사주를 더 많이 사들여서 소각할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이 동력이 같이 이루어지면 저는 이제는 이 정점에 있는 그러니까 누르기가 금지되고 정점에 있는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배당주라든지 장기적 안목의 투자 포인트 섹터로 넣어도 이제는 무방한 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몇몇 그룹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몇몇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머무르고 있는 기업들의 핵심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면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 종목들을 줄여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네네. 그 종목들을 보면 새로운 국민으로 분명히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기업들 한번 좀 이후에 좀 분석을 네. 좀 부탁드리고요. 상장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확대해야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조적인 발판이 이미 좀 마련이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확실히 고배당주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겠네요. 예. 네. 그런 전성시대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단기 순이익의 40%를 배당하는 기업들에게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섹터고, 저는 두 번째가 중요하다 보는데 지난해보다 10% 이상 배당을 늘려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5% 이상 배당 수익률이 있는 기업들은 10% 이상 늘리면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 주주들은 이제 앞으로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고 네. 그러면 기업들은 10%씩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6천, 7천 넘어가면 자본시장 형태가 단타 위주에서 중장기 투자로의 태세 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6천 이상에 계속 머무르면 그러면 아마 많은 은퇴하신 투자자분들은 배당의 고배당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있는 쪽으로 종목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장기 투자자 새로운 국민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포커싱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장기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쪽으로 섹터가 하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쪽 관련해서 ETF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ETF 전략.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보면 또 새로운 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있습니다. 박주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그 다음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장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정책들 계속 나올 테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수익률이 날 수 있는지 그 셈법 잘 헤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투자 투기 목적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공식화했다.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X를 통해 실거주는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 투기는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여부와 주택수, 가격 수준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화하고 초고가 주택에는 선진국 수도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투자 목적 주택에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요즘 반도체 기사 보시면 TC본더라는 단어 자주 등장하죠. HBM4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설계보다 후공정 장비가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TC본더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TC본더입니다. TC본더는 열과 압력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D램 다이를 정밀하게 붙이는 장비입니다. HBM은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는 구조인데요. TSP 공정을 거친 다이를 정확히 정렬한 뒤 열과 압력을 가해서 접합합니다. 이때 쓰이는 핵심 장비가 바로 TC본더인데요.
HBM은 단순히 쌓는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쌓는다가 핵심입니다. 적층수가 늘어날수록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정렬이 조금만 어긋나도 수율이 떨어지고 열 제어가 흔들리면 불량이 발생합니다. 결국 본딩 공정이 생산 속도와 수율을 동시에 좌우하는 단계가 되는 건데 특히 HBM4에서는 단수가 더 높아지고 대역폭도 더 커집니다. 그만큼 본딩 정밀도와 열 안정성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테크인사이트는 TC본더 시장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HBM 증설이 이어지는 한 구조적인 성장 영역이라는 의미인 건데요.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략은 다소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자회사 셈스를 중심으로 한 내재화 구조를 기본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ASMPT 등 외부 공급사와의 협의도 병행하며 선택적으로 공급망을 넓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SK하이닉스는 보다 적극적인 다변화 전략입니다. 기존 한미 반도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한화세미텍, ASMPT까지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BM4 도입을 앞두고 복수 업체의 장비를 발주하며 벤더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서는 HBM4 단계에서 약 50대 규모의 TC본더 운용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기존 TC 본딩이 열과 압력 그리고 연결 재료를 활용해서 다이를 접합하는 방식이라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솔더 범프 같은 중간 연결재 없이 칩과 칩의 구리 표면을 직접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구리 대 구리를 직접 접합하는 구조인 건데요. 이 방식은 연결 저항을 낮추고 또 칩 사이의 간격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전송 속도는 더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드는데요. 고대역폭, 저전력 구조가 핵심인 차세대 HBM과 초고성능 AI 반도체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정 난이도는 훨씬 높습니다. 정렬 오차 허용 범위가 매우 좁고요. 또 표면 처리와 청정 관리까지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이상적인 구조지만 양산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패키징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차세대 표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하이브리드 본딩 채택 여부가 2분기 이후에 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올해 공정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TC본더 관련주 어디를 봐야 할까요?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현재 HBM용 TC본더 시장에서 약 7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또 마이크론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며 글로벌 HBM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HBM4 및 HBM4 2용 TC본더 공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어제는 주가가 상한가에 근접하며 끝나기도 했죠. 만약 도입이 확정된다면 메모리 양대축 모두에 장비를 공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이런 점을 반영해서 한미반도체의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오늘 32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로 올려잡았는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향 점유율, 40%를 웃도는 영업이익률 그리고 신규 팹 가동 효과를 근거로 2027년부터 2028년 강한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HBM 경쟁의 승부처는 이제 설계가 아니라 수율을 완성하는 장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를 보셨다면 이제는 그 뒤에 서 있는 본딩 기술까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고 유익한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방송 완벽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전에 공략주로 한미반도체 찍어드렸잖아요. 목표 주가 30만 원. 아까 그 외국계 증권사랑 똑같이 이미 넘어섰고 이 장에서 혼자 1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계약 나올 걸 알았을까요? 제가 한미반도체가 저한테 뭔 계약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 저 같은 일반인한테. 제가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했던 거죠. 거기다가 앵커님이 완벽하게 마치 애프터 서비스를 하듯 TC본더에 대한 설명까지 진짜 완벽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TC본더 보면은 그 사이가 굉장히 좁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 뭐 롯데월드 타워 123층처럼 한없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겨 넣어야 되는데 최대한 층을 높여야 되니까 층과 층 사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을 만드는데 1층부터 123층이 있어요. 밑바닥하고 천장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사무실에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를 붙이기 위해서 누르고 중간에 뭐 공간 뭐 의자 같은 건 다 치우고 또 딱 붙이기 위해서 이제 유리기판으로 유리와 유리끼리 붙이면 사이가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밀도 자체가 얼음과 얼음이 붙은 것처럼.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하이브리드 본딩이고 이제 TC 본더가 다리미 같은 거잖아요. 다리미로 한 장 한 장 와이셔츠를 누르듯이 꽉꽉 눌러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개념인데 그 개념은 이제 이렇게 후에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서 수익을 내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순서도 완벽하죠. 사서 일단 수익을 내고. 아니 잘한다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수익을 내고 시간 날 때 딱 공부하고 대박입니다 오늘 진짜. 자 오늘 카카오 볼 텐데 자 오늘 카카오가 조금 오르고 있어요. 아까 전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는데 좀 반갑죠. 그리고 뭐 카카오 얘기를 하기 전에 딱 구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구도잖아요. 오늘 보세요. 자 20위 안에 오르는 거 뭡니까? 오르는 거 20위 안에 오르는 거 딱 4개 있거든요. 코스피 뭐죠? 그 4개가 다 조방원이잖아요 여러분들. HD 두산에너빌리티 순서대로 두산에너빌리티 9위 원자력, HD 현대중공업 이 지금 조선 10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1위 이거 방산이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 18위 방산. 조방원이죠. 아, 순서대로 해줘야 되니까 원조방이네요 오늘은. 원조방. 어쨌든 신진 세력인 원조방.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가니까 원조방조차도 소외됐다가 오늘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했던 그 구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메꿔줄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정신교육도 많이 시켜드렸으니까 오늘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왠지 연휴가 4일 연휴가 있는 게 아쉬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빨리 저기 피하고 싶었잖아요. 국내장 빠질까 봐. 지금은 하루가 빠지는 게 더 아쉽지 않으세요? 하루라도 하루에 막 150포인트씩 오르는데 월요일 하루 빠지는 거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정도로 좋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17% 오르고 있고 자 카카오 보겠습니다. 바로 기업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이제 이게 문제죠.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지금 6,300을 지수가 갔는데 4개 전에는 전혀 지금 이게 6,300인지 숫자를 바꿔도 3,600도 안 돼 이거는. 그렇죠? 63을 36으로 바꿔도 안 돼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한 얘는 그냥 2,500대 그 전 지수에 있는 것 같아요 지수가. 자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자 우리 기대해 봅시다. 왜냐면 우리 보세요. LG자 들어가는 건 건드리는 거 아니라는 그 무슨 증시 격언까지 탄생하게 한 LG전자도 피지컬 AI로 붙어갖고 저거 가잖아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늘은 또 보니까 LG화학이 가고 있더라고요 또. 자 이게 카카오도 모릅니다. 자 1995년 다음 커뮤니케이션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자 카카오엠과 합병해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됐다. 합병의 한 수 아니었나요? 신의 한 수? 그렇죠? 광고,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사업 전개한다.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다 똑같죠?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광고. 그렇죠? 광고에서 돈을 벌어서 땅 파는 회사들이잖아요, 사실. 진짜 땅은 아니고 그 인터넷 모바일에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의 임대료 받는 거잖아요. 광고비 사실 광고주들한테. 그 돈 가지고 커머스 사업하고 모빌리티 사업하고 페이 사업까지 전개하는 이런 지금 형태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다 똑같이. 자 3분기 실적 매출액 1.1%, 영업이익 29.8, 순이익 63.1 좋네요. 자 그리고 게임 뮤직 스토리 글로벌 확장 콘텐츠 부분 성장 지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좀 아쉬웠던 거는 그쵸 메리츠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 쪼개기 상장 때문에 국민들의 눈초를 많이 받았고 쪼개기 상장하고 또 저 임직원들인가요? 팔고 퇴사했나요 그때? 그 뭐 엄청 욕 먹었죠. 근데 솔직히 욕 먹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욕 한 며칠 먹고 관심사가 다른 게 오면은 사람들은 잊어버리잖아요. 조용히 그냥 집에서 돈 세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자 롯데마트 카카오 온라인 장보기 경쟁력 강화에 위한 전략적 MOU 체결을 오늘 했네요. 카카오 쇼핑에 롯데마트 제타가 오늘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카카오톡 쇼핑에서 뭐 보니까 부산 스마트센터 기반으로 새벽 2시간 배송 도입을 한다. 2시간 배송이요? 그 2시간 배송이면 저 쿠팡보다 빠른 건데요.
어쨌든 지금 저런 식으로 연결해서 또 롯데마트까지 늘린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가볼게요. 커뮤니티에도 뭔가 굉장히 그쵸 기대감에 찬. 자, 카카오 매수세가 더 들어온다고? 내가 알던 카카오가 아니네. 자, 외국인이 오랜만에 지금 카카오를 선택해서 약간 좀 심장을 약간 또 벌렁이게 하는데 이게 또 희망 고문이 될까 좀 겁이 나긴 합니다. 자, 헐 아직도 마이너스긴 한데 너 장난 아니다. 보세요. 6,300을 가도요. 계좌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계좌라고 표현하기에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못 봐서 1편만 보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카카오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아직도. 그렇죠? 가는구나. 소외주들도 좀 가자. 이제 숨 좀 쉬게. 자, 이거는 좀 제가 소외주들이 가자 숨 좀 쉬게라는 게 자기가 소외주를 가져서 그걸 숨 좀 쉬게라는 건지 아니면 잘 가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급하게 가니까 가진 사람 입장도 마음이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외주 좀 갔으면 좋겠다.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확률적으로 카카오 게시판에 쓴 거 보니까 카카오를 갖고 있어서 카카오가 좀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17층까지 올라가자. 뭐 바람이 분다면 아직 10만 원이 여러분들 안 되는 지금 주가라는 거 그렇죠? 어쨌든 17층 가려면 이게 어려운 게 요즘에 곧버스 투자자들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100원에서 예를 들어서 80원으로 떨어졌어요. 20%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80원에서 다시 100원이 되려면 20%가 오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17만 원이던 주가가 9만 원으로 빠졌어요. 근데 9만 원에서 다시 17만 원 가려면 올라갈 퍼센티지가 내려간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원금을 깎아먹으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못 방향을 탔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 응원을 불어넣고 네이버 카카오도 제발 AI에 뭔가 붙어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응원을 합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자, 코스닥은 오늘 자, 이것도 사실 얘기 드렸죠. 바이오가 죽지 않는다. 오늘 보세요. 3,000단제약 10.17. 에임드 바이오 21% 오릅니다. 에임드 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지금 뭐 최근에 뭐 로보틱스나 뭐 반도체 소부장이 주력이었고 알테오젠의 그 얘기 드렸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조금 주저앉은 부분 때문에 바이오가 시든 것 같지만 시총 상위의 바이오가 차지하는 포지션이라던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레퍼런스 보면은 바이오가 결국 움직여야 3,000당이건 2,000당이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순환을 기다리는 거가 저기 순서라고 했는데 결국 바이오 오잖아요. 자, 오늘 AM도 바이오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저렇게 항상 그 상장을 하면 빨간색 옷 입고 상장식을 해줍니다. 뭐 그것도 북도 치죠. 큰 북. 우리나라 그 전통 악기 같은데 이름은 생각 안 나고 엄청나게 큰 북을 때려요. 그래서 거기 하고 나서 이제 저 때는 항상 다 웃고 있죠. 저 장면처럼 모든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도 웃으면 좋겠지만 저런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진 한 장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도 상당히 많죠. 좀 아쉽죠. 저 상장식 날 저런 웃음들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데 자, 어쨌든 에임드 바이오는 상장식 날의 웃음이 아직도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흐름에 있는 기업입니다. 자, ADC고 그 DAC가 있었잖아요. ADC랑 DAC가 저 항체 약물을 약물 항체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알파벳을 쉽게 바꾸는 굉장히 간단한 작업인 거 보이지만 저 바이오 씬에서는 그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스티커 붙이듯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얘는 ADC 기반 항암제 개발, 글로벌 기술 이전 중심 바이오 기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ADC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ADC하고 뭐 요즘에 알츠하이머나 뭐 파킨슨병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것도 이슈고 여기에 지금 ADC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도전하는 기업들 많아요. 자, 환자 유래 모델 PDC, PDX와 자체 링커 페이로드 기술 기반. 이게 이 ADC가 그거거든요. 링커가 연결해 주는 거고 페이로드라는 폭탄이 약물이에요. 그다음에 폭탄이 제대로 암을 찾아가게 할 수 있는 눈. 요 두 개를 잘 링커로 연결시켜서 암세포까지 딱 도달된 다음에 거기서 딱 터뜨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링커 페이로드 기술이 있다. 2024년도 바이오 헤이븐, 2025년도 SK 플라즈마, 베링거 인게라임 등 글로벌 기술 이전 확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링거 인게라임. 다국적자에서 또 붙었죠. 이 지금 에이벨 바이오는 일라이릴리 붙었잖아요. 펩트론도. 얘는 베링거 인게라임, 독일 거. 얘가 중요해요. ADC 플랫폼 기반 항암 치료 중심이고 신규 질환 영역을 확장 추진 중이다.
자, ADC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아까 전에 이슈 보겠습니다. ADC 기술 이전 성과로 실적 급성장. 자, 보세요. 흑자 전환했죠. 지금 바이오 기업 중에 흑자 제대로 내는 기업 별로 없잖아요. 근데 흑자했어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지난해 매출 4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6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찍힌 것 자체가 중요하죠. 영업 손실이 아닌 게. 지금 요즘에 보니까 어떤 회사가 빵집에 투자를 했는데 빵 열풍이 불어가지고 빵집으로 다행히 흑자 전환했다 이거 봤는데 물론 그것도 궁여지책으로 빵집을 인수해가지고 바이오 기업이 어쨌든 메꿔서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데 솔직히 바이오 기업이면 바이오로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바이오로 돈을 벌었습니다. 빵집 인수로 돈을 벌지 않았어요. 진짜 바이오로 돈을 벌어서 흑자 전환해서 영업이익이 찍혔다는 거. 영업이익이 찍혀가지고 저렇게 플러스가 나온 것도 대단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44%. 이익률이 상당하죠, 지금. 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고요. 베링거, 인게라인, 바이오 헤이븐 등 글로벌 빅파마 기술 이전 효과. 자, 기술이 이것도 결국 이 모델이네요. 그렇죠? 알테오젠, ABL 바이오,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처럼 어느 정도 임상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보통 임상 상상은 못 가요. 3상은 못 가고 임상 1상 아니면 임상 2A상, 2상을 두 개 나눠서 2A상 정도 한 다음에 거기서 가치를 더 높여서 임상을 진행해줄 파트너를 찾는 거죠. 그럼 거기에 가면 걔네가 진행을 할 때마다 마일스톤을 꽂아줘요. 그다음에 얘네가 시판허가를 받게 되면은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요. 그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꽂히면 꽂힐수록 순차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R&D할 돈이 생기죠. 알테오젠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고 그래서 코스닥의 시총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 코스피 이전까지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임드 바이오도 그렇고 후발 바이오들이 다 알테오젠의 모델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커뮤니티 가볼게요. 에임드 바이오 오늘 분위기 좋겠죠? 오늘 20% 지금 20% 돌파했네요. 저희 수익이 20%가 돌파해가지고 아직 배고프다 더 가라. 이분은 마이너스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에임드 바이오도 오늘 20% 오르는데도 이게 저거보다는 조금 줄었겠죠. 20% 오르니까 캡처했을 때보다는. 근데 9.2%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300이어도 우리가 저도 너무 환호를 해야 되지만 환호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생각해서 너무 또 이런 분들 앞에서는 환호하는 게 좀 꺼려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에바의 에임드 바이오죠. 에바에 물린 사람 없게 해주세요. 모두가 수익 보는 상한가 가자. 자, 저분 오늘 상한가 가면 아마 플러스로 전환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배고프다라는 얘기는 플러스 나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고고 오늘은 너와 한미 그리고 대한자선. 야, 그렇죠. 에임드 바이오 그리고 코스피 한미반도체 대한조선 이게 지금 가고 있는 대한조선이 가나요? 대한조선이 있나요? 어쨌든 이 세 종목이 오늘 잘 간다고 이분이 픽하신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상가줘도 평단이 안 나요. 와, 이분은 저거 캡처하신 분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가를 가도 평단이 안 온다니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프죠. 옆에서는 막 하이닉스가 무슨 400% 나고 막 어제 보셨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이 막 1억 7천이 되고 이러잖아요. 와, 근데 상가줘도 평단이 안 오니까 암울하지만 버틸 거야. 자, 에임드 바이오 한번 믿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인데 자, 요즘에 이 밈 유행하시죠? 이틀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이재용 회장님이 문 열고 자,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일단 타라 빨리. 그 밈 올라왔을 때 샀어도 안 늦었었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따가지고 최태원 회장님도 그렇죠? 최태원 회장님도 빨리 타라. 시간이 없다. 이 계속 그거 밈인데 자, 이거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일단 타봐.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애매한 건데 카카오는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그렇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권유를 막 뻔뻔스럽게 하기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얼굴은 뻔뻔하게 하려고 포커페이스로 선글라스 낀 것 같은데 일단 타봐. 근데 일단 잡서반가요? 자, 우리가 일단 검증을 하고 타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못 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굉장히 몸이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턴 개미 업체 일단 타봐. 저도 이걸 바랍니다. 카카오도 이렇게 이 택시를 놓치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천국도를. 지옥도에 남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아니라 이 캐릭터가 마치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용 회장에 빙의한 것처럼 한번 해볼 테니 여러분들도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타.
오늘 코스피가 어제 6,3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6,300선을 내려놓은 데 이어서 6,200선까지 내려놨는데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특히나 반도체주가 크게 밀린 영향을 장 초반부터 받아가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 영향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특히나 코스피의 낙폭이 깊은데요. 거의 2% 가까운 하락세 가져갑니다. 1.75%가량 하락하면서 전장 대비해서 110포인트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6,196포인트 지나가면서 6,200선까지 내려놓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200이 거의 2% 가까운 하락세 926선 지나갑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장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시총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오늘 0.28%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요.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거셉니다. 특히나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개장한 지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개인은 거의 3조 6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4조 원 넘게 팔면서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위 때 매수세, 매도세, 특히나 개인과 외국인 간의 이 수급 공방이 오늘 거세다라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기관은 약 3천억가량 소폭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1,000억가량 팔면서 양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400억가량, 기관은 7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선으로 출발을 했는데 개장 직후보다 9원가량 올랐습니다. 1,437원으로 올라서면서 1,420원 선에서 다시금 1,430원 후반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약 50조 원 규모의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오늘 방산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양국 정부가 총 6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그 외 투자 분야에서 300억 달러 등 총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방산 분야의 경우에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설계와 인력 교육,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K방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KB증권은 단순 판매를 넘어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 만큼 한국 방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이에 따라 방산주의 밸류에이션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방산주 전반이 좋은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그리고 LRG넥스원 같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 넘게 오르면서 시총 대형주단 안에서 방산주만이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122만 2천 원 선 지나갑니다. 하나시스템 주가도 오늘 10% 넘는 강세 탄력이 붙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4%가량 오르면서 11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모습 가져가고요. LRG넥스원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3.98%, 4% 가까운 강세 탄력 여전히 이어갑니다. 52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최대 5조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 소식에 힘입어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6일 경부용 GLP-1 복제약과 관련해 영국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 라이선스 및 상업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전체 규모는 최대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삼천당제약은 계약금과 마일스톤으로 약 508억 원을 우선 수령하며 향후 제품 판매 순이익의 60%를 배분받는 수익 구조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과 네덜란드 등 정부 입찰 중심인 11개국 시장을 선점하게 됐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약 45%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향후 제품이 본격 출시된다면 시장 규모가 3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장 초반 10% 넘게 상승 탄력 붙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11% 가까운 상승세 8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6,300선을 내줬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원 넘게 코스피를 팔면서 8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은 이를 받아내며 역대급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쏟아지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3%,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분석 속에 이른바 제로 소멸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엔비디아가 5% 넘게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3% 넘게 밀렸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반도체주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날 7% 넘게 급등 마감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이 차익 실현 심리를 자극하면서 오늘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1.38%가량 하락하면서 21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한 달간 삼성전자를 4조 원 넘게 팔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거의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106만 5천 원 선 지나갑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한 달 동안 7조 원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을 한 달 동안 약 16조 원 팔면서 외인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피 앞으로 전망치는 꾸준히 높게 상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 급하게 올랐잖아요. 오늘 쉬어가는 만큼 지수는 조금 더 호흡을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장 정리하고 다음 주 전략 세워야겠죠. 자,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지수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뭐 조정 쉬어갈 자리인 네. 것 같고요. 팔고 나가신 분들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시장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전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다 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황입니다만,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느끼는 이제 감정일 뿐이고요. 지금 뭐 환율이나 금리나 또 거래 대금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강세장의 우호적인 그런 변수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이제 팔아서 이 시장을 떠나서 수익 실현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 조정받을 때 정말 그 손대기 힘든 그런 가격대이더라도 뭐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죠. 100분할로 이거를 분할해서 산 한이 있더라도 비중을 이럴 때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앵커께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뭐 저같이 뭐 부장, 이사 뭐 이렇게 좀 증권사의 고직군자들이 오히려 굉장히 좀 고심이 많은 상태예요. 이 정도면 한번 조정받을 때도 됐는데, 한번 눌릴 때도 됐는데, 한번 쉴 때도 됐는데라고 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 속도까지도 좀 좋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저직군 이제 뭐 대리나 주임 이런 친구들은 주식시장은 이제 늘 이런 것처럼 이제 보여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가장 강한 주도 섹터에 계속해서 좀 물량을 쌓아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어떤 주식시장에서 통했었던 뭐 선입관이나 또 어떤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포 이런 것들과 좀 싸워야 하는 심리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성적인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시장에서 가장 강하고 또 시장에 또 가장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에 붙어 있는 것이 시장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큰 오류가 이 종목들을 좀 일찍 파셨거나 이 종목에 대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지 못하셨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하기 편한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은 뭐 시간 뭐 2주, 한 달 이렇게 지나더라도 큰 변화가 없고,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뭐 매번 출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강세장의 유효 기간은 정말 아무리 보수적으로 정말 짧게 잡더라도 저는 6개월 이상은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AI가 주도하는 뭐 반도체 그리고 이제 범에너지 이런
이 시장의 엔진은 여전하고요. 오늘같이 이제 조정이 받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동안 조금 쉬었었던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에서 좀 힘을 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지금 거의 많이 이제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바이오가 또 힘을 내주고 있고 이렇게 좀 재료가 많고 또 다른 보조 동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주식을 팔면 안 된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선입감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3월인데요. 3월 중순부터는 이제 작년도 사업 보고서에 이제 완결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퇴출되는 종목들 또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들 이렇게 또 나오고 또 수치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과 괴리가 있었던 종목들이 또 하락하는 이런 경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쏠림이 조금 더 심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시장 중심으로 이런 조정 기회를 이용해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그런 좀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어울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수 6천 가는데 공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만 목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특히 메모리주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없다라는 네. 내부적으로 이런 그렇죠. 얘기는 또 나와서 반도체의 시간은 계속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 이제 그 반도체로 잡았던 이유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던 소식이죠. 뭐 삼성전자는 평택의 P4, P5 라인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또 용인 클러스터에 또 20조 넘는 돈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좀 관심 있는 분들도 보셨겠습니다. 마이크론도 증설을 하기로 이렇게 좀 결정을 내렸어요. 정말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좀 동시다발적으로 증설을 이 전 세계 이제 3대 메모리 업체가 동시에 실시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채로운 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핵심으로 볼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본다면 엊그제 나왔었던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뭐 실적 뭐 수치가 어떻고 가이던스가 어떻고 이러는데 엔비디아가 매출 총이익률이 75%.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00원을 팔아서 750원의 그런 그 이익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 핵심으로 볼 수 있던 게 우리나라 혹은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싸게 조달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좀 요인을 좀 찾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에 그렇게 또 본다 그러면 아니 엔비디아가 저렇게 싹쓸이를 해가면 엔비디아만 AI 칩을 만드는 게 아닌데 다른 업체들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수급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이제 이 메모리 3사가 그러면 이제 증설을 통해서 어지간해서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구나라는 그런 좀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부터는 물량, 수량을 늘려서 더욱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아주 좀 공교롭지만 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저는 만약에 3월 달에 시장이 조금 정체를 가고 굉장히 좀 쏠림이 심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확산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어느 정도는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제 매해 11월, 12월 정도에 우리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투자를 해서 뭐 내년에는 얼마 정도를 생산을 할 거니 어디 뭐 소재나 부품이나 장부 회사에 발주를 넣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캐펙스 투자가 밝혀진 후에 이렇게 자금이 투여가 됐는데 작년 말에는 사실 이런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너무 먼저 선제적으로 수량을 물량을 늘렸을 경우 가격에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 3사가 증설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증설 없이 가격이 어느 정도 뭐 상당 부분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판단이 됐고 충분한 수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 이후에 캐펙스 투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반도체 소부장들에 있어서 뭐 조금 더 강세를 좀 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출연을 해서 소부장 중에서는 증설이 없었으니 반도체 부품 위주로 보십시오라고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캐펙스 투자가 수십조 단위로 이렇게 좀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역시 반도체 메모리 전공정 쪽으로 약간
무조건적인 반사처럼 강세를 좀 띠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3월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저께 이제 원익 IPS나 뭐 이오테크닉스, 뭐 유진테크 뭐 이런 종목들 선제적으로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단편적으로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뭐 장비주 전반적으로 좀 확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장비나 소재들 중에서도 코스닥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그런 활승 효과가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전공정에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비주에 대해서는 저는 뭐 3월 달 내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도 뭐 강세를 좀 띨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SNS텍이라는 종목을 조금 주목하고 있어요. 네.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8% 정도 투자를 해놓은 이제 그런 회사고요. SNS텍은 뭐 EUV로 늘 유명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뭐 실적도 굉장히 좋고 삼성전자와 함께 그런 펠리클도 개발을 했고 뭐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것도 좀 신규로 좀 납품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특히 전공정 장비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3월 달에는 반도체 장비 쪽이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방산주는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네.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대규모 협력 소식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는 항상 순환매 업종에서 네.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또 반도체가 살짝 쉴 때는 바로 뒷선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 소위 말하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에 좀 강세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또 바이오가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죠. 오늘 이제 나왔었던 뉴스,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650조, 우리 돈으로 한 90조가 넘는 금액, 뭐 수출 계약은 아닙니다. 근데 협력을 하기로 한 일종의 MOU 같은 건데요. 뭐 일각에서는 그 두바이 쫀득 쿠키 주고 90조 받아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내역을 세부 내역을 좀 본다면 뭐 궁금증도 좀 있긴 합니다만 나름대로의 좀 성과 있는 이제 그런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협력 쪽에는 350조 그리고 원전과 AI 쪽이 300조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블럭으로 나눠본다라고 하면 방산이 한 350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AI가 이제 300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강세가 나오는 방산주들은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산에서 아직은 수출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협력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무기를 이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계, 뭐 인력에 대한 이제 교육,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의 이제 무기의 개조와 개발, 뭐 이런 것까지 좀 포함된 종합 패키지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얼만큼의 매출을 향후에 얼마 올릴까에 대한 이제 그런 좀 특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고 그리고 또 나왔었던 단서가 있죠. 첫 번째로는 통합 방공 무기, 두 번째로는 첨단 항공 전력, 세 번째는 해양 전력 이렇게 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공개가 됐어요. 이게 이제 뭐 방산이다 보니까 좀 기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통합 방공 무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천궁2 재작년에 수출을 했었던 천궁2에 이어서 이제 천궁2는 이제 미드 레인지 그러니까 한 40km 정도까지를 커버하는 방공 무기인데 고고도인 사드와 천궁2가 커버하는 중고도의 중간을 커버할 수 있는 천궁3에 대한 개발 여기에 좀 조금 방점이 좀 찍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IG 넥스원이 오늘 뭐 4% 5%대 강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은 첨단 항공 전력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KF-21 보라매가 우리나라는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블록 1이 전력화가 좀 시행이 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2030년대 초반까지 블록 3까지 가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좀 구체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공동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가져가는 그 금액이 좀 포함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항공우주의 향후의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좀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조금 오늘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투함, 수상함에 대해서는 뭐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그런 좀 전투함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앞서 이 두 개 있는 천공3 그리고 KF21 보라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원전도 뭐 못지않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원전이 그동안 SMR 법안 통과를 통해서 좀 강세를 좀 띠고 있었는데 수주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수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올렸다라는 차원에서 원전주 전반에 어떤 강세 그리고 투자 심리 개선 이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루 이렇게 딱 오르고 말 것 같지는 않습니다. LIG 넥스원, 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뭐 한정 KPS, 한정기술 이렇게 좀 관련된 SMR 전반에 대한 종목들 지속적인 상승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약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바이오 조금 뭐 일정상의 모멘텀 3월, 4월 달에 많이 놓여 있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피가 조금 이제 속도가 좀 죽으면서 바이오에도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가 요즘 아예 안 올랐던 건 좀 아니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좀 다른 또 역발상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삼천당제약이 만든 이제 경구용 비만약에 대해서 시장의 뭐 중심은 여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제형 변형이나 또 몸 안에 오래 머물 수 있거나 그리고 주사를 뭐 10번 맞은 걸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뭐 이런 쪽에 이제 플랫폼 제형 변화가 어떤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범위가 줄어든 이제 비만약 쪽에서 좀 드라이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정을 했었던 삼천단제약이 이제 5조 대의 어떤 독점권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간다라고 하는 걸 모두 다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시장에서는 먹는 비만약에 대한 관심도는 좀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점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빅파마들이 이제 경구용 비만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약효가 있다 없다 뭐 이러면서 좀 변동성이 커진 그런 상태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제 데이터 그리고 향후 임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비만약 기업들이 지금 3월, 4월 바이오의 어떤 좋은 흐름을 타고 한번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역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한미약품과 D&D 파마텍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 들어요. 뭐 근손실 없는 제형을 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화이자라는 든든한 어떤 뭐 뒷바라 그럴까요? 어떤 백을 갖고 있는 D&D 파마텍 역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쪽은 뭐 저는 이 두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바라보는 이제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역발상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3월과 4월은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암 학회가 상당히 많이 열리는 그런 일정이 있어요. 파이프라인의 그런 종목 항암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의 좀 주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삼천당제약의 시가총액이 17조, 18조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투탑이죠.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을 합친 정도의 시가총액이 삼천당제약하고 비슷하거나 작은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뭐 삼천당제약이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라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는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는 조금 비싸고 얘가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는 삼천전자를 빼고 한미약품과 유한양은 굉장히 좀 싼 상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 있을 때 저는 뭐 대형 제약 바이오, 대형 제약사들의 어떤 주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까 한미약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한양행 지금 오랫동안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요. 한 번 정도는 강세를 좀 낼 수 있는 레벨업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팀장님의 관심 섹터는 뭘까요? 오늘 좀 아쉽게 좀 올라버리는 상황이 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철강 철강 쪽입니다. 약간 뭐 쇠맛이죠. 쇠맛이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충분히 있어요. 거기에 이제 토핑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세를 예상하는데 오늘 좀 이제 몇몇 종목들이 좀 너무 좀 올라서 지금 신규 편입에 대해서는 조금 갸웃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기회가 된다면 담아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에 너무 좀 그러니까 매몰된 이제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52주 신고가 지금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넘어섰을까라고 좀 본다면 철강업계는 아시다시피 이제 만성적인
과잉 생산 체제입니다. 중국이 워낙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관세로 중국산 제품이 빠져나오는 걸 어떻게 막아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들이대면서 관세를 좀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좀 제재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올라오면서 주가가 좀 자극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철강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주가 누르기법에 관련돼서 지금 PBR이 0.2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현금도 2조를 들고 있고 현대모비스 지분이 거의 3조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해서 고로가 아니라 전기로를 가지고 이제 그린 철강을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도 좀 형성이 좀 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 뭐 좀 바닥 대비 올라왔습니다만 아직 고점 대비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뭐 좀 단편적으로 뭐 1, 2주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긴 호흡, 한 달, 두 달 정도의 어떤 반등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도 유의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에는 모처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5%의 급락을 보였고요. 또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밀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국내 증시 엔비디아발 삭풍에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6,3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오늘 장중 한때 6,10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신고가 랠리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또 이 최근 단기 급등했던 만큼 이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산주와 원전주는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주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오늘 정규장까지 견조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이 UAE와 93조 원의 협력을 합의한 가운데 그중에서 50조 원을 방산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오늘 방산주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앞서 말씀드렸던 이 UAE와의 협력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것이 파악이 되며 오늘 원전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련 협력을 노비했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양자컴퓨터 관련주, 간밤 미증시에서 아이온큐가 호실적을 기록하자 이 뉴욕 증시에서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선주도 연일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국회에서 AI 데이터 센터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소식도 오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오늘 흐린 뒤에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각에는 남북 경협주가 비를 맞고 있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동적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추심이 냉각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현대차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KB증권에서는 목표가 80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피지컬 AI 성장주로 전환됐다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이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올해 영업이익률의 성장은 더딜 테지만 앞으로의 이 장기 성장성은 확보했다며 오늘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계속해서 두산 같은 경우에 오늘 메리츠증권의 리포트 가지고 왔는데요. 엔비디아 향 CCL 독점과 또 공장 증설 가능성, 기업 인수와 주주 환원 정책이 맞물리면서 목표가를 160만 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을 달군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어제 오후에 유럽의 제약사와 먹는 위고비에 대해서 5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했다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주가는 강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보험 등재 성과를 발판으로 8년 만에 리포락셀의 국내 보험급여 시장에 재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오늘 대화제약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2월 2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도 수익률 높이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